안녕하세요. 아만지입니다. 오늘은 스터디의 모든 것 2탄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임고 공부를 하면서 모형 스터디, 기본 이론, 강론, 논술, 교과서, 뿌리기 이렇게 총 6가지의 스터디를 했는데요. 하면서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고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그런 깨달은 점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스터디를 많이 하실 텐데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으실 테고 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점이 들으실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혹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일단 스터디 하는 방법, 물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릴 거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고 제안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고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스터디는 모형 스터디였어요. 짝 스터디로 진행했고 주 1회 만나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했습니다. 3월 중순에 시작해서 뽀개기 하고 나서까지도 진행했어요. 운영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뽀개기 직전까지는 직접 만나서 했어요. 상대방이 모형 이름을 말하면 내가 단계를 말하거나 단계별 중요 내용을 물어보면 답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초반부터 단계별 내용을 외우진 않았고 단계명 위주로 했어요. 그러다 점점 내용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과목은 도덕부터 했어요. 여러분, 도덕 모형 완전 헬인 거 아시죠? 매도 빨리 맞자는 생각과 지금부터 계속하면 언젠가 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덕부터 했어요. 만나서 도덕같이 모형 부담이 되는 과목? 예를 들면 과학이나 사회도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런 과목을 절반씩만 하거나 쉬운 과목은 2과목씩 하거나 쉬운 과목 하나에 부담되는 과목 절반 더해서 하는 등 난이도와 양을 조절하여 스터디를 했습니다. 뽀개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매일 아침 모형 단계명만 아웃풋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같은 스터디원과 했습니다. 매일 안 해주면 까먹을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간단히 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계명만 아웃풋하기로 했지만 이건 최소한이고 자율적으로 내용도 채워서 인증했습니다. 이 스터디에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좋았던 점은 첫째, 도덕 모형 단계명을 다 외웠습니다. 도덕은 비중도 적고 가성비 최악의 과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막판에 버리거나 버릴까 말까 고민하거나 버려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쫄보라 과감히 버리지는 못하겠어서 그냥 외우기로 결심하고 일찍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덕 모형은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둘째, 주 1회 했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았어요. 셋째, 말터디로 진행해서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스터디를 대부분 말터디로 하니까 이건 꼭 모형 스터디에만 해당하는 장점은 아니겠네요.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 단계의 내용을 소홀히 봤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단계명이 딱딱 떨어지는 명사형이다 보니 괜시리 단계명을 더 외우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내용이 단계명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둘째, 수학이나 미술 등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여겨지는 모형에 소홀했다는 점이에요. 도덕, 사회를 하도 파다 보니 다른 과목은 소홀히 여겼어요. 셋째, 각 단계별 내용 중에서도 강사님이 짚어준 부분이나 굵직한 내용 위주로 많이 외웠다는 겁니다. 이런 느낀 점을 바탕으로 모형 스터디를 할 때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간단한 아웃풋은 가능한 혼자 하기.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터디는 하나의 장치, 수단입니다. 스터디를 최대한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스터디에서는 혼자 하기 힘든 것만 하시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단계명은 혼자 타이핑,
또는 암기펜으로 아웃풋하고 스터디 1과는 주로 내용을 묻고 답하는 것이죠. 둘째, 모든 과목을 고루 봐주세요. 안 중요한 과목은 없어요. 기출을 보시더라도 다양한 과목에서 모형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셋째, 강사님이 짚어준 것보다는 기출과 같은 계열에 있어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봐주세요. 왜 기출에 같은 계열이냐? 기출에 나온 게 아니라 하고 물으신다면 간단합니다. 기출에 나온 게 똑같이 또 나오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경향성은 충분히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의 발견학습 모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기출이 된 바가 있다 한다면 경험학습 모형에서도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발견학습 모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더 파는 것보다는 경험학습 모형에 나오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더 주의 깊게 본다거나 발견학습 모형에서 교사의 역할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가지만 기출에 됐으면 나머지 2가지를 더 주의 깊게 보거나 하는 식으로 기출을 힌트 삼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안목은 기출을 계속 보다 보면 생겨요. 강사님이 짚어주는 부분은 90%는 기출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강사님이 짚어준 것만 본다는 건 기출된 것만 본다는 거예요. 혹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 그런 것만 판다는 거죠. 따라서 기출된 것과 비슷한 계열에 있는 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기본이론 스터디입니다. 저는 기본이론 스터디는 2번 했어요. 첫 번째 스터디는 임용고시 공부 초반에 했던 스터디였습니다. 저 포함 4명이서 동기들끼리 했고요. 주 3일 3월 초에서 4월 말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스터디는 카카오톡 그룹콜로 진행했었고 상대방이 내주는 문제를 맞추는 식의 말터디였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도 동기들이랑 함께 했던 스터디인데요. 이번에는 다른 멤버들이었습니다. 저 포함 3명이서 진행했고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스터디는 문제 만들기 스터디였는데요. 밴드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각자 맡은 과목을 임고 스타일로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 문제를 내고 답지를 올리는 식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멤버들이 문제를 풀고 답을 댓글로 작성하는 식이었어요. 답에 대한 피드백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답지가 있었으니까요. 이 2 스터디에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밴드로 했던 2번째 스터디가 좋았었는데요. 그 이유가 첫째, 임고 스타일로 문제를 내기 위해서 기출을 주의 깊게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출 분석이 되고 기출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둘째, 개인 공부 비중을 높일 수 있던 스터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를 내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밴드에 문제를 업로드하는 방식이니 상대방의 답을 듣고 피드백을 주는 시간도 아낄 수 있었죠.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 때나 올리면 되니 시간도 유동적이어서 좋았어요. 셋째, 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외의 포인트를 알게 됐어요. 스터디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자주 있기는 한데 문제 만들기 스터디 경우는 더욱 잘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나쳤던 포인트를 상대방이 문제를 만들어서 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하면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쉬웠던 점입니다. 저는 첫 번째 스터디가 좀 아쉬웠었어요. 스터디 방식이 조금 비효율적이었거든요. 스터디를 할 당시 묻고 답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터디 시간이 배가 들었겠죠. 여러분, 상대가 답변하는 걸 듣고 있는다고 딱히 공부가 되진 않아요. 생각을 해야 공부가 되니까요.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답니다. 둘째, 이것도 첫 번째 스터디의 아쉬운 점인데요. 진도를 너무 적게 잡아 진행했어요. 거의 3달 가까이 했습니다. 한 텀 돌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그래서 막판에 되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조금씩 나갔나 후회했어요. 셋째, 이번엔 2번째 스터디에 아쉬웠던 점인데요. 문제를 내는 스터디다 보니 나중에 소재가 고갈되더라고요.
교대 4학년 학생에겐 생으로 임고 스타일의 문제를 만드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출을 따라내다 보니 완전히 새로운 소재로 문제를 만드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러한 장단점을 반영하여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입니다. 첫째, 4명이서 말터디를 할 경우 2명, 2명으로 나눠서 진행하세요. 예를 들어 스터디 1이 A, B, C, D 이렇게 있다면 제비뽑기로 둘둘 나눠서 하는 겁니다. 월요일날 제비뽑기 했는데 A, B, C, D가 나오면 월요일은 A, B랑 C, D랑 스터디를 하고 화요일은 A랑 C 그리고 B랑 D가 짝이 되어 스터디를 하는 방식이죠. 짝 스터디인데 제비뽑기에 따라 멤버가 바뀌게 되는 짝스인 거죠. 둘째, 목표 기간을 정합니다. 한 달 안에 한 텀, 2달 안에 한 텀 돌리겠다 등등 기간을 잡고 계획을 세워야 처지지도 않고 진도도 알맞게 나갑니다. 셋째, 문제 만들기는 주 1, 2회 그리고 한 텀 정도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문제 만드는 수고도 들어가고 아이디어가 고갈되면 그것도 은근 스트레스입니다. 문제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요. 문제를 올리는 것에 의의를 두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스터디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다음은 강론 스터디입니다. 저는 강론 스터디는 한 번만 했어요. 동기 한 명과 짝 스터디로 진행했고 주말 빼고 주 5일 진행했습니다. 전 과목 한 바퀴 돌리는데 5월 초에서 8월 말까지 걸렸어요.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서로 문제를 내주는 식의 말터디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문제 생각하는 시간이 뭔가 아까워서 미리 스세트를 수정하거나 자체 제작해가지고 친구에게 보내주면 친구가 그 자리에서 답하는 걸 듣고 피드백해주는 식으로 했어요. 문제 내는 시간을 줄인 거죠. 처음에는 같은 범위에 대해 묻고 답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다른 범위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오늘 스터디 범위가 과학 1단원, 2단원이라면 1, 2단원을 전부 공부하되 실제 스터디를 할 때는 제비뽑기를 돌려서 누가 1단원 할지, 2단원 할지 정해서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스터디에 좋았던 점은 첫째, 매일 조금씩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 5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터디 준비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부담도 안 됐어요. 둘째, 마음 맞는 스터디원이라 좋았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친한 동기와 함께 공부하니 스트레스도 낮았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막판에 휘몰아쳤다는 거예요. 사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으나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강론 첫 텀을 돌리는 거라고 설렁설렁해도 된다고 착각을 해버렸죠. 초반에 진도를 너무 조금씩 잡고 막판에 많이 잡아서 힘들었습니다. 장점이 단점이 되어버린 거죠. 둘째, 질문의 질에 대해 좀 아쉬움이 남아요.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임고를 만만하게 봤습니다. 딱 지금 시기네요. 물론 제 스터디원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짚어준 것 위주로만 봐도 충분하다고 또 착각을 해버렸죠. 스터디원이 지엽적인 걸 물어봐도 새겨듣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된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새롭지만 중요해 보이는 걸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론 스터디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 목표 기간을 정하세요. 꼭 강론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해당하는 말이지만 강론은 특히나 전체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더더욱 목표 기간을 잡아야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한 텀, 2달 안에 한 텀 등 기간을 잡고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저처럼 체육 한 학년을 하루에 끝내버린다라든지 국어 한 영역을 하루에 끝내버린다라든지 그런 머리 아픈 짓을 안 하게 될 거예요. 둘째, 각자 다른 범위를 답하는 겁니다. 저희가 초반에는 같은 범위를 묻고 답했다고 했잖아요. 이러다 보면 질문이 중복되기도 하고 두 번째 차례인 사람은 이미 방금 자기가 물어본 내용이라 답하기가 쉬워져요. 따라서 공부는 모든 범위를 같이 해오고
스터디 시간에는 랜덤으로 순서를 정해서 서로 다른 범위를 물어봐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크게 질문하는 건 인강 스터디 때 하시길 추천해요. 제가 말한 강론 스터디란 인강을 이미 한 번 다 듣고 이제 복습을 하기 위한, 회독을 하기 위한 복습 스터디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때에는 최대한 꼼꼼하게 보셔야 해요. 강사님이 강조한 걸 묻고 답하는 건 이제 막 임고 공부를 시작한 인강을 듣는 단계에서 하는 거라 생각해요. 강사님이 표시해 주시는 건 90%가 기출된 내용입니다. 10%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기출되지 않은 내용을 더 힘줘서 봐야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꼼꼼하게 봅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쉽지 않죠. 원래 당연한 이야기가 참 실천하기 힘듭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양 스터디, 기본 이론 스터디, 강론 스터디의 장단점, 방법,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운영 방법까지 탈탈 털어보았습니다. 제가 했던 나머지 교육과정 스터디, 논술 스터디, 뽀개기 스터디는 다음 편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참! 여러분, 이 영상은 제 방식을 따르라고 만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하나의 사례일 뿐, 제가 과거에 막막했던 것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팁이 될까 해서 만드는 영상이니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조바심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벌써 5월이 되었네요. 봄날의 4월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